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을 흐트러 나왔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죠. 때문에 중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국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 특히 중국을 가장 미워할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일 것입니다. 2020년 일본의 재부흥을 위해 뇌물까지 바쳐가며 야심차게 기획했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되었고, 메이드 인 차이나답지 않게 끈질긴 수명을 지닌 코로나 덕에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결국 무관중으로까지 전환됐죠. 그동안 도쿄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는 곧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확정되고 2016년 리우올림픽 폐막식 때 아베 신조가 마리오 복장을 한 채 도쿄올림픽을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모든 국민들은 도쿄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참담한 대응책에 점점 실망하는 일본 국민들은 더 이상 손해를 떠안기 싫으니 지금이라도 올림픽을 취소하라며 아우성입니다. 급기야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은 올림픽 스폰서 업체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광고를 전격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도쿄올림픽에 가장 많은 돈을 투척한 공식 파트너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인텔, 파나소닉, 삼성전자, 도요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가 일본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로 올림픽과 관련된 일본 내 TV 광고를 보류하겠다 밝힌 것인데요. 현재 도쿄올림픽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요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는 애초에 자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선수들의 올림픽 정신 등을 주제로 광고 영상을 만드는 등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만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으로 브랜드 광고를 만들었다가는 기존의 이미지마저 추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 등 도요타 자동차의 고위 간부들 역시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네티즌들은 삼성전자도 도쿄올림픽에서 발을 빼야 한다 주장합니다. 비록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IOC 위원이어서 그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스폰서로 자리하고 있다지만,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도쿄올림픽을 후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도 발을 뺀 마당에 모든 공식 스폰서들도 줄줄이 도쿄올림픽을 손절해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한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올림픽의 여론이 어떻게 됐든 다가오는 23일에는 일본의 강행으로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이 위험천만한 올림픽을 당장 취소하라 소리 높이던 한국의 네티즌들 역시 기왕 시작한 거 선수들의 목표한 바를 이루고 제발 몸 건강히 지내다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라며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라지만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올림픽인 만큼 올림픽 기간 동안은 그저 선수들끼리 선의의 경쟁에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일 테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 현수막에 대항하여 우길기를 내세우던 일본의 뒤를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여과 없이 던지는 무개념 국가가 있어 또 논란입니다. 그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중국은 다가오는 23일의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선수단의 공동기수로 여자 배구 선수 주팅과 남자 태권도 선수 자우사이를 내세우겠다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자 배구 선수 주팅은 2015년과 2019년의 월드컵, 2016년의 리우올림픽에서 중국 배구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월드시리즈 MVP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세계 여자 배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라고 치켜세우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가소로울 따름이죠.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곧 세계이므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 곧 세계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다 생각해버리는 것이겠지만요. 그런데 주팅 선수 이외에 또 다른 기수로 선정된 태권도 선수 자오사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배구 선수 1명, 농구 선수 1명을 올림픽 선수단 기수로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농구 선수를 제외시키고 이례적으로 태권도 선수를 기수로 세운 것인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이라 잘못 알려져 왔지만 사실 중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올림픽에서까지 동북공정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자오사이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 58kg급에 출전해 중국 남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태권도 종목 정상에 오른 선수입니다. 이듬해의 세계선수권에서도 63kg급에서 우승을 거머쥘으로써 현재 중국에서는 그를 향해 태권도 영웅이라 칭송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뛰어난 태권도 선수가 없어 태권도에 대한 동북공정은 강력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천년 만에 나온 인재라 불리는 자오사이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태권도를 한국에게서 빼앗아오겠다는 중국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국내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며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자오사이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오사이 선수는 이미 한국의 특정 선수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신의 체급을 바꾼 이력도 있는 패배자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생긴 중국의 자오사이 선수는 이후 자신의 체중을 증량함으로써 다른 체급도 제패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열린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63kg급에 출전하여 우승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해 그는 평생의 악몽이 될 적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2017년 중국에서 열린 월드 태권도 그랜드슬램. 자오사이는 자신의 체중을 68kg까지 늘려 또 다른 체급에서도 정상을 거머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 결승전 당시 그는 한 선수에게 고전하며 경기 1라운드 만에 1대10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그가 결승전에서 만났던 선수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대훈 선수였습니다. 무패 행진으로 달려오던 자신이 이대훈 선수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분하였는지 그는 의미 없는 뒤차기만 열심히 시도하다가 결국 주심에게 감점만 받게 되는 코미디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2라운드 경기에서도 자오사이 선수는 이대훈 선수에게 계속 수세로 몰리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여러 차례 무대 위에서 탭댄스를 밟았습니다. 3라운드 경기에서는 흥분을 주체 못하여 여러 차례 반칙을 하며 감점을 당하였습니다. 3라운드가 1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 대한민국의 이대훈 선수는 20점 득점에 파울이 1점에 불과했지만 중국의 자오사이 선수는 겨우 1점 득점에 파울은 4점이나 되는 상황이었죠. 총 5라운드로 진행되는 월드 태권도 그랜드슬램 경기에서 3라운드까지 압도적으로 지고 있으면 안 된다 판단한 자오사이는 회심의 헤드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대훈 선수는 가볍게 피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시원한 뒤돌려차기로 자오사이 선수의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해냈습니다. 두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 차이가 여실히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에도 이대훈 선수는 자오사이 선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곧바로 헤드킥을 날리는 식으로 자오사이 선수를 농락하였고 멧돼지같이 몸통 박치기를 날려오는 그를 살짝 밀친 후 곧바로 또 헤드킥을 날리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혈기왕성한 풋내기 제자를 지도하는 사범의 모습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5라운드에는 자오사이 선수가 혼자서 이리저리 발을 튕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넘어질 뻔한 모습이 몇 번이나 연출되었고 이에 비해 이대훈 선수는 너무나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는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53점 득점, 2점 파울의 이대훈 선수가 14점 득점, 11점 파울의 자오사이 선수를 압도하며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던 자오사이 선수는 이때 다시는 이대훈 선수에게 대들면 안되겠다 깨닫게 되었죠. 때문에 68kg까지 체중을 증량하며 태권도 세계 제일 고수의 자리를 노리던 자오사이 선수는 자신이 제일 자신있어 하는 58kg급으로 다시 돌아온 것인데요. 하지만 그가 돌아온 58kg 체급 역시 또 다른 한국의 최강자가 기다리고 있어 참담합니다. 태권도 58kg 체급에 출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의 장준 선수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58kg급 최강자는 대한민국의 김태훈 선수였지만 장준 선수가 최근 들어 급성장하면서 역전을 한 것이죠. 2000년생의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58kg 플라이급 치고는 182cm라는 장신을 이용한 내려찍기를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빠르고 유연한 특성을 내세워 상대를 쉴 틈 없이 압박하는 선수입니다. 헤드킥 스피드도 매우 빨라 매 경기마다 그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수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그가 중국의 자오사이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들이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기인 재빠른 헤드킥으로 자오사이 선수가 정신도 못 차리게 하다가 내려찍기로 KO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2016년 시작된 자오사이 선수의 전성기는 2017년 이대현 선수에게 박살나 2021년 장준 선수에게 종식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예상인데요. 아무쪼록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태권도가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이 찍소리도 못하게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